그 우리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아, 반려동물. 네. 이게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어. 이게 그 임대차 분쟁이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렇죠. 임차인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음, 임대인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임대인이 키워달라고는 안 하니까. 아, 예. 그렇죠. 예. 응. 그래서 그런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부분과 이제 임대차 분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야, 재밌습니다. 요즘 네. 또 반려인들 뭐 고양이, 강아지 또 뭐 이상한 그 파충류도 키우는 사람 많고 반려인들이 많잖아요, 요즘.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반려동물 키우는 게 이제 건물 관리, 건물 훼손,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임대인한테는 그 조금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아, 진짜 저도 네. 집을 하나 임차를 줬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특약에다가 애완동물 얘기를 안 썼어요. 네. 그랬더니 고양이 3마리를 키워가지고 네. 2년 있다 나가고 네. 고양이 냄새하고 털 때문에 네. 거의 대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욕하면서 막, 다음부터 특약 꼭 써야지 이러면서. 네. 뭐 저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좀 악덕 임대인. 그것도 이해 못 해주나 이러면서. 냄새랑 이 털이 구석구석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 한 2개 가지고 실제 이제 하나는 그 판결까지 재판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고 와, 재밌다. 하나는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인데 오, 그 두 가지 좋습니다. 케이스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듣고 싶어요. 예, 예. 네. 그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소송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특약상에 뭐 반려동물 이야기를 안 썼습니다. 예. 안 썼어요. 저같이,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 당시에는 반려견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죠. 알지 그렇죠. 못한 거죠. 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반려견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와.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려견 3마리가 들어온다는 걸 계약하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임대인이 이제 나는 절대 못 줘. 그거 알았더라 그럼 나 안 했을 텐데 절대 못 줘. 이렇게 해가지고 야, 계약은 했고. 계약은 했고 그래서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그냥 공탁해버리고 들어. 계약 이행을 거부해버린 거죠. 이야,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났는 건데 지금 임차인이 이제 손해배상 소송. 원래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계약 위반한 사람은 계약금 2배 예. 지불한다, 문다 이런 그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계약금 보증금이 4억이었는데 네. 계약금이 4천만 4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4천만 원 계획을 상환해라. 4천만 원 공탁은 받았고요. 그다음 저- 4천만 원을 위약금에 따라서 4천만 원 줘라고 하는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어쨌든 1, 2심 재판 모두 이제 그 임대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었어요. 그러겠죠. 임대인이 이제 계약 위반한 네, 거다. 특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1심은 배상 액수를 500만 원 인정했고요. 근데 2심은 200만 원 올려서 700만 원 올렸군요. 700만 원 올려서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왜 사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쭉 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4천만 원을 이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해버리면서 계약을 거부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임대인의 계약 위반, 그죠?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는 그 고지해야 될,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가 알아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 아니냐? 고지 의무가 있지 않냐, 임차인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칙상 고지 의무라 그래서 그렇죠. 개 3마리 키운다는 거는 고지 의무에 들어가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계약 해제가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고지 의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고지를 받았더라 그러면 거래를 안 했을 것이니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이런 명백한 경우에는 그걸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개 3마리 키우는 거, 네. 이게 소형견이었어요, 더구나. 소형견 3마리 키우는 게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꼭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계약을 위반한 거다. 그렇죠. 임차인이 고지를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을 임대인이 이행 안 한 게 제 세 마리 가지고 어. 못하겠다라고 한 게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어쨌든 판결 이후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사회 통념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키우는 그 동물이 뭐 어떤 맹수라든지 큰 짐승이라든지 이런 경우일 때는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자개 이런 말 세 마리 키운다라고 하게 되는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제 고지 의무 대상이 될 텐데 예, 재판부는 이게 소형견 세 마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이 크게 뭐 이상하진 않다. 지금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임대인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이제 깎인 이유. 원래는 뭐 계약서대로 이제 4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 민법 398조에 보면은 배상액의 감경,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경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깎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그 애완동물을 안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판부가 볼 때는 특별히 뭔가 금액을 더 높이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내놓거나 이런 목적으로 뭔가 계약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성향상 걔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개인 취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정도에 불과해서 그런 정도라 그러면 금액을 조금 깎아주는 것이 맞겠다. 일부러 여기를 임대 안 주려고 딴 사람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3만 원이 싫어 그렇습니다. 내 집에서 이러니까 경감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임차인도 그거 이제 뭐 이사를 뭐 직접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약만 해놓고 그냥 계약이 바터났잖아요. 또 다른 집에 있고. 그렇죠. 다른 집으로 이사 갔는데 특별히 뭐 손해가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해서 그냥 4천만 원에서는 많이 좀 깎았죠. 그러니까 많이 깎아줬네요. 깎아졌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적긴 적어야겠구나. 애완견 반려동물 키우는 게 요즘은 그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또 우리 그 실무상에서 보면은 계약서에 그 반려동물 이야기 언급이 된 경우가 좀 있어요. 반려동물을 뭐 못 키운다 또는 한 마리까지 키운다. 그런 것도 좀 정해요? 예. 요즘은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래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후에 또 괜히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 그렇습니다. 키우냐 안 키우냐를 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 통념상 아까 이제 뭐 조그만 개 키운 거 가지고 임대인이 문제 삼아서 계약서에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임대인 책임이 되듯이 또 마찬가지로 큰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임차인이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또 임차인 책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봐서 요거는 요 정도는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또는 미리 확인을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에 좀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인도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괜히 분쟁 나갖고 막. 뭐 꼼꼼하게 이제 일처리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상담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임대인인데요.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 키우면은 계약 해지한다. 이 부분을 특약성에 적었대요. 확실했네요. 확실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개를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사실 알아. 반려동물을. 그래서 야, 너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서대로 나가줘. 이렇게 요구했는데 임차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머리 좋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 그거를 키우잖아요. 평소에 키우는 것과 잠깐 데려와서 하는 건 다르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임대인이. 그렇죠.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족의 개를 살짝 뭐 한 달만 맡아주고 해외여행 갈 때.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 그러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야, 입증 그 책임이 입증을- 임대인한테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오. 그래서 그 임대인 계약 해지 사유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에 관한 입증은 임대인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상대방 주장이 지금 임시보호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가서 문에다가 녹음을 좀 하고 와. 걔가 있는지 어느 날 갔더니 여기 있고 또 보름 뒤에 갔더니 또 있고 그걸 계속 계속 좀 체크를- 주기적으로 녹음을 해야 돼요. 그거를. 왜냐면 집에는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단 침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임대인이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오.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려니까 너무 좀 이게 너무 조그만 사건 가지고 소송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택 임대차 그 분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거부해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됐답니다. 뭐야, 임시가 아니라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야, 이거. 조정위원들도 아마도 자기들이 볼 때도 키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나가줘. 이런 쪽으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예. 임차인한테. 근데 임차인이 싫다. 나는 그렇죠. 임시보호하는 건데. 수정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소송 중입니까? 아니, 이제 고민하고 있죠. 아, 할까 말까? 예. 이게 뭐 임대차 규모가 큰 데가 아닌데. 음. 그걸 또 소송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한다면 조금 반려견 부분, 반려동물 부분을 계약서에 적을 때도 조금 자세하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리수를 좀 적는다든지, 그죠? 한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 한 마리까지는, 라든지, 또는 뭐, 반려동물 키우면 계약 해지가 된다라는 부분도 좋고, 또 아니면은 위약금 같은 거, 아, 금액을. 예, 금액을 아예 좀 적어가지고, 그게 또 확실하겠네요. 만약에 키울 시에는 1,000만 원을 배상한다. 그렇죠. 이러면 소송에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그냥 계약 해지해서 나가는 경우하고, 돈까지 물어주는 경우하고는 조금 임차인한테 부담이 부담이 훨씬 세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뭐, 반려동물 안 돼라고 하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배상을 청구하지? 내 불이익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자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야, 이 금액을 쓰거나 뭐 마리수를 쓰거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마리는 가능하다. 한 마리 넘었을 시에는 1,000만 원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렇구나. 그리고 변호사님, 그 애완동물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분쟁도 있겠지만 윗집 아랫집 옆집하고 분쟁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강아지 울음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막 예. 오오오 막 이러면 대형견들은 예. 막 집이 울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죠? 예. 층간소음 비슷한 그런 그렇죠.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당연히 많이 있고 또 그거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수인 한도를 초과한 그러니까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있잖아요. 임계점 이런 걸 초과한 정도의 어떤 불편을 끼치는 건지 아닌지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또 층간소음 같이 또 애매한 게 있군요. 그렇죠. 예. 그거는 또 윗집, 아랫집 또는 옆집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계약으로서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임대차는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딱 나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법이 개입할 여지가 좀 있는 반면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반려동물로 인한 어떤 분쟁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즘 그 인구수가 많이 반려인이라 그러죠. 반려인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분쟁도 따라서 많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